자, 연립방정식을 활용해서 무조건 한 10문제 가까이 나오겠지?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그 90점대 안팎으로 들어갈 문제가요. 그 속도,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문제하고 농도 문제가 될 거야. 그래서 그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문제 한 문제가 어렵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농도 문제도 한 문제가 어렵게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 후딱 풀 수 있겠지, 그지? 대부분 거기서 시간을 잡아먹는데, 그래서 제일 어려운 파트가 여기라요. 요거 오늘 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자, 속력에 관한 문제는요, 유형이 7가지가 있어요. 7가지가. 그래서 선생님하고 그 유형을 일단 외울 겁니다. 속력에 관한 문제가 유형이 7가지야. 첫 번째, 구간이 2개로 주어져요. 두 번째, 얘하고 같은 형태인데요.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이런 스타일로 주어지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만난다. 만나는데 서로 마주보고 출발해서 만나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는 역시 만나는데 같은 방향으로 출발해서 만날 때.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는 트랙 문제가 나와요. 트랙을 서로 같은 방향으로 돌 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 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유형은 뭐더라? 어떤 유형이 더 있어요? 기차도 있고요. 기차. 너 기차 좋아하는구나. 제주도에 기차가 없어. 있다. 저기가. 어디 있지? 기차? 빨리 얘기해봐. 제주도에 기차 있잖아. 조그만 놀이공원 같은 데 있잖아. 놀이공원. 기차가. 자, 여섯 번째는요. 강물과 배의 속력물. 그리고 일곱 번째는 기차가 터널을 통과할 때. 그래서 유형이 이렇게 7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요거는 잘 풀어. 그리고 여기까지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요거 세 가지가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유형으로 인식하고요. 이거 7번째 중에 이거 6번째 거네. 5번째 트랙 문제네. 그리고 6번째 강물과 배의 속력 문제. 그리고 7번째는 기차가 터널을 통과하거나 다리를 통과할 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뭘 변수를 놓고 식을 어떤 식으로 세워야 되는지를요. 좀 그냥 풀려도 이 중에서 7, 8, 90% 거의 100%까지 풀긴 할 거야. 근데 식을 선생님처럼 세우고 후다닥 풀어주시도록 합니다. 알았어, 여러분? 여기는 다 풀 줄 아는 니네. 거의 풀 줄 아는데 정확하게 빨리 풀도록 훈련을 해주도록 해요, 오늘. 그리고 나서 농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거 4개 한꺼번에 보도록 할게. 자, 구간이 2개가 주어질 때. 자, 인근의 집에서 A역까지의 거리가 5km인데요. A역을 향해 시속 4km로 가다가 시속 6km로 뛰어간 거야. 그죠? 구간이 2가지죠. 걸어간 구간, 뛰어간 구간. 그때 시간, 거리, 속력이 걸어갈 때 속력은 4고요. 뛰어갈 때 속력은 6이고요. 그죠? 그리고 걸어간 거리를 x, 뛰어간 거리를 y라 그러면 둘이 합쳐서 5km가 되겠다. 그치? 그리고 걸어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에서 4분의 x. 뛰어갈 때 걸린 시간은 6분의 y. 둘이 더하니까 몇 시간이 걸렸대요? 7시에 출발해서 8시에 도착했으니까 1시간 걸렸다고 이렇게 식을 후딱 세우는 거야. 알았지, 얘들아?
이렇게 후딱 세워서 풀도록 합니다. 예, 그래서 얘는 구간이 두 개의 문제는 식어 섞어놓고 이렇게 형태로 나오겠네요. 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면요. 두 번째 유형. 올라갈 때 내려갈 때가 주어진 문제야. 자, 산에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시간, 거리, 속력이 있는데, 자,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내려올 때는 시속 4km로, 올라갈 땐 2로, 내려올 땐 시속 4로. 거리는 어떻게 돼? A, B 두 코스의 거리의 합이 10이다. 올라간 거리, 내려온 거리 합하면 10이 되는 거지, 그죠?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2분의 x.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4분의 y. 그 시간의 합이 얼마인 거야? 3시간 30분. 중간에 쉬는 시간 넣어주는 경우도 있어. 정상에서 뭐 30분을 쉬었다거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그지? 그래서 얘는 3과 2분의 7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열릴 겁니다. 앞에 거랑 똑같이 유형이, 그죠? 구간이 두 개일 때,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어차피 구간은 똑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요, 마주보고 출발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요, 여기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만나는 거예요. 전체 거리가 주어질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럼 두 사람이 마주보고 출발하니까 테리, 서연이, 테리와 서연이가 시간, 거리, 속력이라고 얘를 쓰도록 할게요. 자, 테리는 5, 서연이는 3. 5하고 3으로 갔어. 그죠? 자, 테리가 간 거리를 x, 서연이가 간 거리를 y라 그러면 둘이 합쳐서 전체 거리 24km가 돼야 돼. 그렇죠? 예. 그리고 태연이가 간 시간은 5분의 x고요. 그리고 서연이가 갈 때 걸린 시간은 3분의 y인데 서로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해서 만났다면 시간이 어떻게 돼? 걸은 시간이 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마주보고 출발해서 만날 때의 특징은요, 둘이 걸은 시간이 똑같다라는 거야. 걸은 시간을 똑같다고 식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알았죠? 예. 자, 그 다음 네 번째 유형. 네 번째 유형은 선생님처럼요, 시, 거, 속 써놓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네 번째 유형은 형하고 동생이 있는데, 자, 같은 방향으로 출발해서 만난다라는 건요, 야, 둘이 같이 출발하면 말이 안 되잖아. 야, 둘이 같이 출발하면 한 명은 빠르고 한 명은 느릴 텐데 영원히 못 만나지, 그지? 그러면 둘의 출발 시간의 차이가 있거나 출발하는 위치,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늙고 그래. 벌써 유형 3개네. 그 앞에 거는 좀 쉬운 유형이라 출발했어요. 오늘 목표는요, 예, 그 시간, 거리, 속력 유형 7가지하고 용도 3가지 정리해서 끝날 겁니다. 지금 맨 앞에 쉬운 유형 4개, 7개 중에 4개만 하고 있고 네 번째 유형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유형은 둘이 같은 방향으로 출발해서 만났다라는 거. 한 명은 빠르고 한 명은 느릴 거야, 그지? 그럼 둘이 중간에 만난다면은요, 빠른 사람이 나중에 출발하는 시간 차이가 있거나, 출발하는 위치가 차이가 있어야죠. 그지? 한 명은 앞에서 출발하고 한 명은 뒤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럼 빠른 애가 가다가 만나겠지.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출발했을 때 만나는 경우는요, 거리가 차가 있거나 간 시간이 차이가 있는 거다. 알았지? 그래서 시간에서 얼마 더하기 얼마는 얼마라든가 얼마 빼기 얼마는 얼마가 나올 수도 있고, 거리가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야. 빠른 애가 더 뒤에서 출발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얘는요, 형이 학교를 향해 분속 50m,
그리고 24분의 차를 두고 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속 200m. 그러니까 얘는 시간 차이가 24분이 나는 거고요. 문제 풀면서 이거는 분속 몇 미터로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 알았지? 좀 이따 그 얘기도 해줄 텐데 얘는 분속 몇 미터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속력이요. 형은 50이고요. 동생은 200인 거야. 그지? 그리고 얘는 시간 차이를 두고 출발해서 둘이 만났으니까 간 거리가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얘의 시간을 x라 그러고 얘의 시간을 y라 그러면 시간 차이가 발생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요, 보통 거리를 x, y로 놨잖아. 그런데 같은 방향으로 출발해서 만날 때는요, 이렇게 시간을 문자로 넣고 풀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4분 차이가 나니까 형이 간 시간하고 동생이 간 시간은요, 누가 시간이 더 많이 갔을까? 많은 시간을 갔을까? 먼저 출발한 형이 많은 시간을 갔죠. 그 전에 형이 먼저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형의 시간이 24분 많은 거야. 동생이 간 시간보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거리는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얘는 50x.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200y가 되겠네. 그래서 얘는 x는 4y가 되고, 뭘 구하래? 형이 학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야, 형이 걸린 시간을 맞지. 내 말을 실수했어. 그래서 머릿속으로 헷갈렸지. 형이 먼저 출발했잖아. 그지? 예. 자, 요거 여기다 대입하면요. 4y는 y 플러스 24, 3y는 24, y는 8. 동생이 간 시간은 8분, 형이 간 시간은 32분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요 네 번째 유형부터 여러분 좀 신경을 써야 돼. 세 번째까지 쉽잖아, 사실은. 예. 서로 마주보고 출발했을 때 같아지는 건 걸어간 시간이 같아지는 거야. 물론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요. 시간 차이를 두고 출발시키면 정말 나쁜 문제인지 그건. 여기 기본적인 유형 이렇게 됐으니까 이 네 가지 유형 두 문제씩만. 몇 번부터냐? 유형 몇 번부터? 15, 16, 17, 18 두 문제씩만 딱 풀어주시도록 합니다. 정확하게 빨리 풀도록 선생님이 안내를 하고 있는 거야. 오늘은. 그 다음 또 세 개의 유형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디 있어? 어디 있지? 아까 써놨던 거? 자, 페이지에 있나? 여기 있나? 지금 시간거리 속력에 관한 문제는 유형이 7개가 나온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구간이 2개일 때, 구간이 2개인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그리고 마주보고 출발해서 만날 때, 마주보고 출발해서 만날 때는요, 보통 시간이 같죠. A가 달린 시간하고 B가 달린 시간이 같다고.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출발해서 만나는 경우는요, 뭐가 같아요? 보통 이동거리가 같은데 반드시는 아니야. 니네가 지금 마지막 풀은 문제가 좀 다르게 나왔죠. 다르게 나왔어. 자, 그리고 뒤에 세 개의 유형 볼 거는요, 트랙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 만날 때와 트랙을 같은 방향으로 돌아서 만날 때. 야, 같은 방향으로 돌았는데 만났다는 건요, 달리기를 빨리 하는 애가 한 바퀴를 따라잡은 거야. 빨리 가는 애는 계속 빨리 가고 늦게 가는 애는 늦게 갈 거 아니니.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달리기를 하면요, 거북이가 이렇게 느리 가고 있는데 토끼가 한 바퀴 돌아서 거북이하고 같은 위치까지 올 수가 있겠지. 그래서요, 그래서 얘는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 만나는 경우는요, 거리 더하기 거리가
한 바퀴가 되는 거고요. 얘는 거리 빼기 거리, 거리의 차가 한 바퀴가 되는 식을 세울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문제는 강물과 배의 속력인데요. 자, 배의 속력이 시속 3km고 강물의 속력이 배의 속력이 시속 3km고 강물의 속력이 시속 10km라고 하자. 그러면 강을 따라 내려올 때는 원래 배의 속력 30보다 더 빨라질까 느려질까? 빨라지겠지, 그죠? 야, 내려올 때의 속력은 강물 속력 더하기 배의 속력이 되는 거고요. 거슬러 올라갈 때는 속력이 줄어들겠지. 강물이 계속 밀어내니까. 그래서 거슬러 올라갈 때의 속력은 강물의 속력 빼기 배의 속력이 이동하는 속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려올 때 빨리 오고요. 올라갈 때 좀 느리게 가겠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 유형은 기차가 터널을 통과하는데, 그럼 기차가 이러한 터널을 통과를 했다라는 건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야지 터널을 통과한 거죠. 이동 거리가 터널 길이 더하기 기차 길이가 될 때 터널을 통과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보통 기차의 길이를 x라고 놓고요. 기차의 속력을 y라고 놓고 이동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몇 y는 터널 길이 더하기 기차 길이. 보통 이렇게 식을 세우게 된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 유형 들어갈게요. 5, 6, 7번. 예. 자, 뒤로 와서 보면 유형 5번. 자, 둘레의 길이가 1.5km인 저수지를 형과 동생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일정한 속력으로 저수지의 둘레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가면 15분, 반대 방향으로 가면 3분 후에 만난대요. 그러면 3분 동안 서로 달리는 거야. 형의 속력을 x라고 놓고 동생의 속력을 y라고 그러면 15분 동안 달리면 한 바퀴 차이가 난다는 소리잖아. 그죠? 형이 x의 속력으로 15분 달린 거리에서 동생이 y의 속력으로 15분 달린 거리를 빼면 트랙 한 바퀴 1500m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도요. 이게 1.5km로 돼 있고 분으로 돼 있으니까 분속미터로 선생님이 정한 거예요. 문제를 풀 때 이걸 시속 킬로미터로 풀지 분속 미터로 풀지를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뛰면 3분 동안 형이 달린 거리는 3x, 3분 동안 동생이 달린 거리는 3y, 둘이 더한 게 트랙 한 바퀴가 되는 거지. 야, 같은 방향으로 돌 때는요 15분 동안 서로 달린 거리의 차이가 한 바퀴가 되는 거고, 다른 방향으로 달릴 때는 3분 동안 달린 거리의 합이 한 바퀴 1500m가 된다고 식을 세우는 거다. 이 문제의 특징은요, 연립하기가 연락이 쉽죠? 연립하기가. 그리고 문제가 시간, 거리, 속력 이렇게 표 형태로 만들지 않고 문제를 풀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풀고요. 그 다음은 배와 강물이에요. 자, 얘는 보통 배의 속력을 x라고 놓고 강물의 속력을 y라고 놔요. 그러면 올라갈 때의 속력은 x-y가 되고 내려올 때의 속력은 x 플러스 y가 된다고. 자, 문제를 보면 거슬러 올라가는데 5시간, 속력이 이건데
x-y의 속력으로 5시간을 가면 30km의 강을 다 가게 되는 거지. 내려올 때는 속력이 이렇게 빨라진다고요. x 플러스 y의 속력으로 3시간을 가면 30km의 강을 다 가게 되는 거지. 쟤와 같이 연립하기가 되게 쉬운 식이 나와.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얘네가 문제 방향만 잡으면 풀이하기가 쉬워. 알았지? 예. 야, 서로 같은 방향으로 돌 때는 형이 막 돌고 동생도 막 도는데 한 바퀴 차이가 나서 만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형이 15분 가고 동생이 15분 가고 거리차가 한 바퀴일 때 만나고요. 서로 다른 방향이면 3분 가면 만난다고 그랬잖아. 거리합이 한 바퀴일 때 만나는 거다. 자,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 속력이 줄어들죠. 배의 속력 빼기 강물의 속력. 강물을 따라 내려올 때는요, 속력이 늘어나요. 배의 속력 더하기 강물의 속력. 예. 그래서 거슬러 올라갈 때 5시간을 가면 30km를 가는 거고, 내려올 때는 3시간을 가면 30km를 간다. 이렇게 식을 세워서 연립하면 되겠다. 예. 자, 거리 속력 문제 마지막 문제는요, 예. 반드시는 아닌데 보통은 기차의 길이를 x라고 놓고 기차 길이 x, 그 다음에 기차의 속력을 y라고 놓으면 800m인 다리를 완전히 지나가는데 23초래. 그럼 속력이 y니까 23y는 다리 길이 800 더하기 기차 길이 x가 되는 거야. 다리의 길이와 기차의 길이를 더한 만큼을 23초 달린 거지. 그래서 통과를 하는 거다. 그리고 400m인 터널을 완전히 지나는 건 13초래요. 그러면 달린 거리는 13y가 될 거 아니야. 속력이 y니까 그게 터널 길이 더하기 기차 길이가 돼요. 얘도 연립하기가 연락이 쉽죠. 둘이 빼주면 10y는 400, y는 40. y에다 40 집어넣으면 얘가 520이니까 x는 120. 기차 길이, 기차 속력. 근데 속력은 지금 미터 퍼 초가 되겠죠. 초속 40m. 기차 길이도 구해줘야 돼. 알았죠? 지금 이렇게 두 문제씩 또 새 유형 후딱 풀어주시도록 합니다. 할 수 있지 얘들아? 그리고 나서 수업 원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농도 유형 3개를 보도록 할게요. 네.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 전체 양에 대한 소금의 양 곱하기 100 하면 이게 퍼센트 농도가 나오는 거지. 그죠? 여기서 일단 기억해야 될 식은 이거 하고요. 두 번째, 소금의 양은 소금물의 양 곱하기 농도 하면 돼요. 뭐냐면 요거 여기다 곱하면 소금물의 양 곱하기 농도는 소금의 양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 소금물 200g이 있는 소금의 양은 5% 곱하기 200g. 5%가 100분의 5니까. 그지? 10% 소금물 30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 곱하기 300g. 이 소금의 양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얘는 여러분이 푸는 부등식에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와요. 부등식에서는요, 물만 추가하거나 소금만 추가하거나
두 소금물을 섞거나 이런 세 가지 스타일 문제가 다 나와. 근데 오히려 연립방 정식에서는요, 예, 소금물의 양에서 식하나 소금의 양에서 식하나 이렇게 식을 두 개 세우면 보통 풀린답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지금 8% 소금물과 5% 소금물을 섞어서 6% 300g의 소금물을 만들었잖아. 얘네들이 더해갖고 그랬을 때 얘를 Xg, 얘를 Yg이라고 문제를 푸는 거죠. 여기 소금물 두 개를 섞었더니 요 소금물이 나왔어. 근데 얘는 Xg이고 얘는 Yg이고 얘는 300g이 나오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야? 100분의 8% 곱하기 X.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5% Y. 더한 게 6% 300g. 100분의 6 곱하기 300g이 되는 거죠. 소금물의 양에서 식하나 소금의 양에서 이렇게 식을 하나 세워갖고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된다고요. 물론 얘 위에 건 쉽지. X 더하기 Y는 300이고 얘는 양면에 100을 곱해요. 가차 없이. 그럼 8X 더하기 5Y는 1800이 나오죠. 연립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식이 되죠. 예? 할만하지? 예. 다음 유형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 유형은 서로 다른 두 소금물 A, B가 있다. 자, 그런데 A를 200g, B를 300g. 양을 가르쳐줬네? 농도를 안 가르쳐준 거지. 그럼 얘를 A 소금물의 농도는 X%, B 소금물의 농도를 Y%라고 놓고 문제를 푸는데 자, 얘는 소금의 양에서만 두 개씩이 나온다고. 뭐냐면 A 200하고 B 300을 섞으면 8% 500g이 나오겠지. 그제? 두 번째는 A를 300, B를 200 섞으면 10%의 소금물 300, 200 섞었으니까 500g이 나오겠지. 그치? 이거를요, 소금의 양으로만 식을 세우는 거야. 자, 얘는 X%고 얘는 Y%니까 X% 소금물 20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X 곱하기 200. Y% 30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Y 곱하기 300. 그게 8% 소금물 500g이 됐다니까.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같을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8 곱하기 500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는 이게 X, 이게 Y%니까 100분의 X 곱하기 300 더하기 100분의 Y 곱하기 200은 100분의 10 곱하기 500.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된다고. 자, 요식 약분해서 그냥 처리하면 되겠다. 2x 3y 약분하니까 40. 얘는 3x 더하기 2y는 약분하니까 50. 그냥 둘이 풀면 되겠다. 그세요? 예. 그러니까 얘는 소금의 양으로만, 여기 있는 소금과 여기 있는 소금을 넣으면 얘가 된다고 식을 두 개 세우는 거야. 자, 합금도요. 예. 똑같은 형태로 합니다. A라는 합금은요, 구리가 20% 들었어. 그래서 A의 20%가 구리야. 그리고 아연은 30%, A의 양의 30%가 아연이야. 그리고 B는 구리가 40%, 아연을 10% 포함하고 있는데 얘를 Xg, B를 Yg을 섞는 거야, 둘이.
그러면 A는 20%가 구리니까 구리의 양은 A하고 B. A는 X라는 20%가 구리니까 농도 곱하기 X. B는 구리가 40%니까 100분의 40 곱하기 Y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런데 구리를 200g을 뽑아내야 된대요. 그리고 아연의 양은 얘는 Xg의 30%가 아연이니까 100분의 30 곱하기 X. 얘는 10% Y의 10%가 아연이니까 100분의 10Y. 그게 아연을 150g을 뽑아내기 위해서 A와 B를 각각 얼만큼 섞어야 되는가 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알았지? 지금 이 문제는요, 좀 앞에 두 문제를 섞어놓은 스타일이 되겠지, 그치? 섞어놓은 스타일이 되겠다. 자, 근데 얘가 밑에가 보면 얘는 세 문제를 다 풀어야 돼. 885번. 얘는 영양소 문제예요. 영양소. 근데 영양소 문제는 여러분한테 주어질 때 뭐라고 주어지냐면 몇 퍼센트가 열량이다, 몇 퍼센트가 단백질이다를 안 주고 100g 기준으로 660과 18g이 들어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저기 100하고 4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지금 요만큼은 얻어야 돼. 두 식품 A, B를 먹어서 660칼로리야, 킬로칼로리하고 18g의 단백질을 얻어야 되는데 여기 써져 있는 양은 1g당 들어있는 게 아니야. 지금 얘가 100g당 들어있는 거야. 얘도 100g당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1g으로 고치면 얘는 1이 되고 얘는 1.8이 되는 거지. 우리는 A 식품을 Xg, B 식품을 Yg 먹을 거거든. 그래서 요만큼을 얻으려는 거야. 학급 문제처럼. 근데 문제가 주어질 때 1g당 들어있는 영양소가 아니라 100g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이렇게 준다고요. 그러면 1g에는 각각 100분의 4와 100분의 3g이 들어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A 식품을 Xg 먹으면 칼로리는 1X와 1.8Y만큼이 생기는 거지. 그게 얼마야? 660kcal가 돼야 돼. 그리고 A를 X, B를 Y를 먹으면 단백질의 양은요 100분의 4X와 100분의 3Y만큼이 생기는데 그 단백질의 양이 18g이 돼요. 자, 그럼 얘는 10을 곱해줘야겠죠? 10X 더하기 18Y는 6600. 얘는 100을 곱해서 4X 플러스 3Y는 1800. 이거 6 곱해갖고 빼면 되겠다. 그치? 자, 영양소 문제는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통 100g당 들어있는 게 얼마다 라고 나와요. 실제로 식품 표기할 때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식을 세울 수 있어야겠다. 자, 여기까지 유형 전부 10개거든요. 그래서 오늘 20문제 다 맞추고 여러분들 요거 갖고 있는 것들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너는 저절로 마무리가 되겠다. 이거 풀면 네가 틀린 게 다 요 뒤에만 좀 틀렸으니까. 알았지? 그래, 실수해 주세요.